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프닝과 첫 번째 수술을 받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올 한 해 2011년도의 IT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서 이웃을 도울 만한 인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트너라는 기업이 발표한 전략기술 IT 트렌드를 중심으로 봐보려고 합니다. 가트너라는 기업은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IT 업계 해커스토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스토익이 토익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굉장히 쪽집게처럼 잘 뽑아주는 것처럼 가트너라는 기업도 IT 업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쪽집게처럼 잘 뽑아줍니다. 이 가트너는 올해 2021년에 3가지 카테고리로 9가지의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4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올해 가트너에서는 AI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AI라는 키워드는 2021년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키워드로 등장해 왔습니다. 블록체인이 2018년, 19년, 그리고 작년에 나오고 올해 등장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 확실한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2017년도부터 어떻게 소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드디어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이것은 분명하다. 기업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년도에는 굳이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하지 않아도 개발자가 손쉽게 자기의 서비스에 AI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AI가 보안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AI 관련 보안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제 자신의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면 생기게 되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 가트너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파고 때문에 AI 하면 생각이 나는 구글 같은 대규모 AI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회사들도 자신의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 AI를 이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웃을 도우려고 할 때 항상 가지게 되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이웃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솔루션을 언제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직접 다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AI와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AI 관련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이웃을 빈틈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구글 같은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들도 AI를 자신 서비스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은 저희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저희가 조금 많이 노력을 하면 저희도 이웃을 돕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를 저희가 어떻게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AI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코딩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AI 강의를 듣는 겁니다. 생활코딩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당장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AI가 이웃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AI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올해 같은 리포트에서는 분산화된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는 사실 작년에도 나왔었고 이 분산화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 이유는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산화된 클라우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클라우드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상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를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화된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장소, 많은 장소에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화된 클라우드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발생할 것입니다. 작년 가트너 리포트에 소개가 된 Empowered Edge라는 키워드에서는 2023년까지 저희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 기기에 20배가 넘는 스마트 기기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2023년까지 저희가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데이터에 20배가 넘는 데이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이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서울의 인구가 20배가 늘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클라우드는 기업에게 매력적인가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니즈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다시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서비스를 다 개발한 다음에는 소비자의 니즈는 이미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는 기업이 직접 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번거로웠을 일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좋은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기업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업은 굉장히 여러 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 미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개발자를 뽑고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미 미국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사실 이 기업의 두 가지 니즈는 결은 약간 다르지만 저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최대한 빠르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이웃에게 안정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기업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저희는 기업처럼 자체 서버를 구축할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클라우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IT로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이제는 클라우드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쉽게 활용하고 사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활용하는 겁니다.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저희 약간의 개인정보 제공을 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프리티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프리티어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게다가 무료이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올해 가트너에서는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만한 환경에서 처리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분산화된 방법으로 처리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잘 암호화해서 처리를 할지에 대한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까지 하는 애플과 구글의 큰 변화가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에는 iOS 14와 관련이 있습니다. iOS 14 이전에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저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OS 14 이후부터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앱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은 저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처럼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광고로 돈을 벌었던 회사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과 애플이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된 먹거리였던 검색 광고에 더 이상 쿠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다른 기업들도 쿠키를 사용하는 제한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과 구글의 결정이 이 두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사회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그리고 투명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같이 고객에 굉장히 사랑받는 굉장히 큰 만족과 편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투명한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투명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이슈가 된다면 저희는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저희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보안 사고로 난다면 정말 가슴 아픈 결과를 저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정보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돕기 전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집하고 투명하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토메이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해에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화라는 키워드는 조직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을 자동화해서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레드햇이라는 기업에서 발표한 올해 트렌드 리포트에는 무려 84%의 기업이 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의 결과를 저희가 지금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키오스크입니다. 저희가 지금 식당이나 음식점을 가면 굉장히 키오스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종업원이 수동으로 주문을 받던 것을 디지털로 자동화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수동으로 직접 은행원과 이야기를 하며 계좌를 만들어냈던 것을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낄 만큼 저에게 다가온 자동화 이슈를 가츠는 조금 더 긴박한 이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조직 안에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비즈니스 민첩성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그런 조직은 도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동화의 중요성과 긴박성은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수고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치 폭파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옮기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전화해서 차로 사람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화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돕는 프로세스 중에서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에 집중하지 않는 이웃 돕기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조직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화 툴을 도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의 삶에서 먼저 생산성에 민감하고 자동화 툴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매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축키를 잘 알아보고 한번 눌러보는 것입니다. 단축키라는 것 자체가 마우스로 하는 것을 자동화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단축키를 이렇게 공부하고 하시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툴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런 툴들을 찾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원래 10시간이 걸려서 하던 일을 1시간만 걸려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툴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4가지 트렌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첫 번째로 AI를 활용하면 이웃을 빈틈없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IT로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클라우드가 필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을 돕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프로세스는 자동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키워드가 저희가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세미나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